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2,700선 돌파 목표 달성, 추가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마이크로니들 제품 위상을 굳힌다,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기술주 약세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미증시 퐁당퐁당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박자를 맞추면 될까요? 자, 우리는 이제 항상 보시면 미국과 반대로 가면 지금 먹더라고요.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가 빠져서 우리 시장이 빠진 날 사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반도체 올라가기 때문에 시초가 갭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빠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주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전고점 돌파 단등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목표가 보자라고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추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술주들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그러한 국면이지만 이제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동성은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큰 폭의 출렁거림은 적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피로도 왔다. 숨고르기 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쉽게 반도체 섹터를 본다면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틀 급락 조정 후에 급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제 꼬리 만든 모습인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긴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841불을 여기 지켜주느냐. 결국에 저는 841불보다는 770불까지 한번 조정 줬을 때 여기가 우리가 매수할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 두는 것보다는 반도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어요. 지금 오라클이 사상 최고 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6월 금리나 기대금 여전히 남아있어요. 일단 미국도 금리 인하가 발표되는 시점이 주가의 어떤 단기 꼭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장기 인플레, 기대 인플레는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미국 역시도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런 금융부실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기술주들 M7이라고 하죠. 이런 주들이 이제 고점 인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요새는 E11 일렉트릭 11 요게 새로운 이제 테마가 부상되는 모습이에요.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자 요런 기술주 플랫폼 맥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결국에 그렇다면은 M7 관련주들은 고점 인식된 그런 모습이라면 지수는 단기로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본을 보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완화 정책을 이제 조기 해제된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고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비구이안의 170억 채권 이자 지급 디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의 또 다시 침체 위기 이런 요인들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니까 중국이 취하는 건 이거였거든요. 미국에서 구매하려고 했던 밀 50만 톤 구매를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미중 갈등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창했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양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정책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망감이 더 커졌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패색의 글을 본다면, 자,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고점 인식하면서 현금과 주식 관련 비중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자, 국내율을 보면 어제 이제 6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설이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금융주들을 순매수 확대하면서 어제 저PBR에 대한 금융주들이 일단 올라갔어요. 물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저PBR이 아니라 저퍼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새롭게 보고서 나왔더니 이쪽의 테마가 움직여질지 한번 봐야 될 거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크게 변동성이 나왔던 부분들은 HLB의 신약 개발 허가에 대한 악성 루머가 딱 나오면서 장중에 급변동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태영건설 자본 잠식 이로 인해서 거래 정지 먹었죠. 태영건설의 자본 잠식으로 인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나온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중대형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가 3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 나왔고, 또 가계대출이 1,100조를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를 이룩했다. 이런 부채에 대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선거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어제 상황에서도 본다면 시장이 출렁거렸지만 외국인들 금융주 매수하면서 3,300억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는 1,272억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선물에서는 2,200억 순매도를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물을 한번 본다면 외국인들이 어제 2시 56분까지 2,874억 순매수를 보였다가 장 마감에 2,189억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포지션 정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위아래 흔들리면서 거래대금은 10조 9,600억으로 약 13% 증가했고, 코스닥은 13조 2,300억으로 약 14조 원 증가했거든요. 14% 증가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손바뀜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매수가 강한 유입이라면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매도가 우세했다면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은 지수 변동성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면서 53조 8,700억이 됐고요. CMA는 소폭 감소하면서 79조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동성은 양호하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 하락보다 더 크게 2%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우주 섹터와 의료기기, 그다음에 AI 진단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 거기다 이제 덤으로 본다면 방산 기계까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동안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저 PBR 관련주들을 완전히 매도한 게 아니죠. 어제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은행과 삼성물산이 반등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매수한다면 지수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 숨고르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주요국 증시들이 과열권에 온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시장 역시도 부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숨고르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 24년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들 분할 매수 쪽으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가 있어요. 의료기기주들이 어제부터 움직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레쉬 말고 또 메쉬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메쉬가 FDA 승인을 받을 거다. 그러면 메쉬 관련주들 오늘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우디 국방장관 방한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 대테러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방산 쪽이거든요. 이쪽 움직일지 보고, 모처럼 만에 수소업계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수소 섹터들 낙폭과대에서 반등 나올지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시 말고 메쉬를 보자 말씀해 주셨고, 종목으로는 어제 신고가 경신이 나왔던 GST 그리고 PSK 홀딩스가 있고요. 바로 어제 종목으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 말씀해 주셨는데 장중 23%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새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거꾸로 갔어요. PSK가 어제 종목이고 필옵틱스는 지난 2월 20일 종목이거든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반도체는 전강 후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이걸 내뱉는 것이 그동안 우리한테 먹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요 이슈들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 두 곳에서 목표 주가 5만 천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8,500원 손절 기준 잡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전히 손절 기준은 이거 잡으시고, 그러면 38,700원까지는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추세 유효하고 신고가 그대로 유지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62,000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59,700원까지 이제 갔다 왔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전력 감소, 액침 냉각 기술은 이제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4년, 5년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특히 25년도 실적도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57,700원을 지켜준다면 우리 62,000원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16,000원까지 도전하자 했는데 어제 돌파했거든요. 일단 지금 보면 유리기판의 이슈는 지속되고 있지만 어제 거래가 나왔어요. 오늘 반등 준다면 우리는 매도 쪽으로 보시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보기 좋게 단기 박스권 매매 구간 나올 수 있거든요. 14,660원에서 17,300원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녀쌤, 오늘 이 떡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웬 떡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녀쌤은 오늘 생신이시라고 다녀쌤 팬분이 보내주신 떡이거든요. 덕분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떡만큼 맛있는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은 의료기기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안전하게 갈 거면 이제 의료기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기사 나온 게, 이 기사가 났어요. 대통령이 우주 R&D 예산을 1조 5천억으로 늘렸다. 그리고 그래서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목표로 2045년까지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갭상승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AP 위성이나 코치테크나 이런 쪽도 이제 대장주고,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AP 위성이나 코치테크의 가격 변동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최근 들어서 방산 이슈가 더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51,000원부터 오늘 시초가 예기사 어제 시간에서 52,0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손절은 짧게 갈게요. 49,8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가는 56,000원, 여기 돌파한 6만 원 직전 고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냐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이셨는지 계속해서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신이었던 다냐쌤과 함께했고요.